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전국 합평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자, 이제 1학기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을 앞두고 마지막 봤던 모의고사. 물론 전범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6월 모평은 많이 어려웠지만 7월 합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무난한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7월 합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을 받았잖아요. 해설을 쭉 보면서도 너무 이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강의를 드리려고 지금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모평과 수능을 앞두고 우리 이번에 봤던 7월 전국합평 문제들 1번부터 20번까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챙겨봐야 되는지 함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1번으로 아주 그냥 평이한 문제, 약간의 머리를 워밍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서 아마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직육면체의 모양에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군요. 가만히 서 있는 그 모양이 이제 가의 경우고, 이 가의 경우에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물체를 옆으로 이렇게 세타의 각으로 이제 기울어 놓은 상태로 정지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냐? 그죠? 가만히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R자임이 0이라는 얘기니까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이 맞는 거 알 수 있고. 자, 다음 니은. 가에서 물체의 돌림임의 평형 상태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역학적인 평형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힘의 평형과 R자임의 평형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디귿. 잡고 있는 손을 치우면 가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무게중심이 그죠? 바닥의 정사형의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왼쪽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쓰러지게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문제라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일반 상대성 이론 원리 개념을 잡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A와 B가 텅 빈 우주 공간, 왠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운동 방향이 같아요. 위쪽으로 이렇게 운동 방향이 같은데 지금 이 안에서 광원에서 빛을 쐈어. 빛을 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O에서 P까지, 여기 B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O에서 Q까지 갔고 요 거리가 요거보다 더 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운동 방향이 윗방향인데 빛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있는 가속도를 A1, 여기를 A2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휘어진 정도보다 여기서 휘어진 정도가 크기 때문에 A1보다 A2의 크기가 더 크구나 라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빛의 휘어짐으로 우리 찾아낼 수 있고요. 니은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크다 아니죠? 나가 크다라고 해야 되고, 디귿 관찰자가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성력의 크기가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울에서 더 큰 눈금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체크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원래 이제 그 단원의 문제는 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죠. 원운동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둘 다 이렇게 시계 반대방을 돌고 있어요. 근데 지금 A는 원운동의 반지름이 R이고 B는 원운동의 반지름이 2R입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줄, 제일 중요한 말이죠. A하고 B는 3초 동안에 A는 120도를 돌고 B는 60도를 돌았답니다. 여러분, 3초 동안에 120도 돌았다, 3초 동안에 60도 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뭘 준 거죠? 바로 각속도를 준 겁니다.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T분의 세타인데 이 세타가 120도,
60도 같은 60분법이 아니라 라디안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A가 120도를 돌았대요. 여러분, 120도 하면 요거 몇 라디안입니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120도는 3분의 2파이 라디안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으면 되고, 60도 같은 경우에는 뭐 쉽죠. 그냥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렇게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2대 1이네. A부터, 그죠? A하고 B가 이렇게 세타 라디안이 2대 1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오메가는 시간은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몇 초예요? 3초로 같잖아요. 그죠? 3초로 같으니까 오메가의 크기는 라디안이 크면 클수록 크다. 따라서 라디안이 2대 1이니까 오메가의 경우에도 A부터 차례로 쓰면 2대 1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 가지의 물량을 주고 거기에서 A가 B보다 큰 거 골라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몇 배 큰지까지 얻어낼 수 있죠. 자, 일단 니은에 있는 각속도의 크기는 A가 큰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음 기억 갑시다. 속력이에요, 여러분. 속력 같은 경우에는 요거식 바로 떠올리면 되지. V는 R 오메가, 그죠? R이 여기는 1, 여기는 2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에는 R이 1인데 각속도는 2배야. 그럼 요거 2잖아요, 그죠? B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2배인데 각속도는 1에 해당돼. 그러면 2. 둘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1대1로 같기 때문에 A가 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다음 디귿 구심 가속도의 크기. 자,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속도 A는 뭐예요? R 오메가 제곱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R이 1, 오메가가 2니까 2 제곱해서 4. 4만큼의 크기를 가질 것이고, 그다음 B는 R이 2, 그리고 오메가가 1이니까 이렇게 하면 2. 2대 1로 이것도 A가 크다라는 거. 우리 이제 2배 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A가 큰 거 기억, 니은과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이 부분의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공식 적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진자 운동이 나왔어요. 진자 운동이 나오고 실의 길이는 L. 그 다음에 최고점과 그 연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60도 요거까지 나와 있고 최저점에서 추의 역학적 에너지 라지 E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최저점이니까 여기를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 잡아요.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뭐 2K라 쓸게요.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 에너지 값이 그대로 라지 E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라지 E는 이곳에서의 위치 에너지하고도 같더라. 그런 것까지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나는요. 그것에 대한 속력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양쪽 끝은 속력이 0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기를 찾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주기예요. 결국에는 0에서 출발하면 한 번 0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지. 자, 0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 다음에 한 번 거쳐서 두 번째 0이 되는 요 순간에 시간 4t0가 바로 주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주기는 2t0냐? 아니에요. 4t0라고 얘기해야 되고, 니은 최고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다라고 해야 되는데 2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안 되죠, 그죠? 기억과 니은 틀렸으니까 당연히 수능장이라면 디귿 맞는 2번을 정답으로 하고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디귿이 왜 맞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V0. 이 V0는 여기 있는 최고 속력을 말하는 거죠. 최고 속력은 바닥에서 만듭니다. 그때 최고 속력을 V0로 한다면 V0는 루트 EGH 공식 외워야죠. 여기 있는 H가 뭡니까, 여러분? 최고점과 최저점의 이 차이를 우리가 H라고 쓴다. 여기는 H 대신에 L과 세타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EGL 1 코사인 세타. 세타가 6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요거 2분의 1이고요. 요거 2분의 1 되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또다시 2분의 1 되고 요거 지워주고 나면 남는 건 루트 GL만 남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 속력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4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계산하는 과정을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좀 체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아서 별 표시는 해주지 않겠지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쭉쭉쭉 그냥 나가요. 그죠? 근데 5번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계산을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내가 전국 합평을 보면서 몇 점을 받았고 내가 몇 등급이다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풀 때 어떻게 내가 접근했으며 이걸 풀어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부족하다 한다면 조금 더 좀 실력 발휘를 해서 풀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연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있었고요. 시작 t = 0일 때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이 물체는 x방향으로 4m/s 그리고 y방향으로 3m/s의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3과 4를 하게 되면 이 빗면의 길이가 바로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네. 그죠? 그런 식으로 되었다. 자, 이때 0부터 2초까지 세타의 Y축과 세타의 각을 이루게끔 10N의 힘을 일정하게 계속 받아서 이 물체가 움직인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시작할 때 운동 방향이 이 방향. 그런데 그때 힘이 거기에 수직하게 계속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죠? 직선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 수 있고 어쨌든 지금 딱 그림을 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세타의 의미를 여러분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지금 이 운동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이 서로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X축과 이 Y축도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세타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90 - 세타네? 그죠? 근데 이렇게 또 90이니까 요각이 얼마예요? 그 요각이 세타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저 세타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10N은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아니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X방향으로 또 Y방향으로 벡터 분해를 할 수 있으면 되고 지금 여기 있는 거 10의 사인 세타죠. 사인이 얼마냐면 5분의 3이야. 요게 지금 3이니까, 그죠? 여기 10에다가 5분의 3이면 얼마? 그쵸. 6N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디? X방향의 힘입니다. Y방향은요, 10의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니까 여긴 8N이 되는 거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질량이 2kg이니까 여기 있는 6N은 X방향으로 가속도 크기 얼마? 3m/s 제곱. Y방향은 얼마? 가속도 크기가 4m/s 제곱을 받는 X방향으로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Y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죠. 처음에 던진 방향으로 X방향 같은 방향에 힘을 계속 가하고 있지만 Y방향은 아니에요. 처음에 던져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하고 있다. 가속도의 크기는 4지만 가속도의 값은 -4를 집어넣어야겠구나라는 것도 살짝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t = 1초일 때 가속도의 x 성분의 크기 얼마냐? 여러분 x 성분 크기는 이걸로 일정할 거 아닙니까? 3m/s 제곱 맞고요. 다음 니은 0에서부터 2초까지 변이의 크기 얼마냐? 당연히 변이의 크기는 X방향으로 이동한 거 구하고 Y방향으로 이동한 거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쭉 대각선 길이 우리가 구해주면 되니까 X방향과 Y방향 구해봅시다. 여러분 받은 해설지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프 한번 써볼까요? 자, 먼저 X부터. X 같은 경우에는 VX라고 쓰죠. 뭐 이렇게 T. 그 다음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 시간은 2초야. 처음에 4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것이고 그때 기울기가 얼마?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10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처음 속도 4, 나중 속도 10 더하면 14 나누기 2 하면 7
곱하기 2초 해주면 이게 X방향의 변이 크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좀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Y방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Y방향 VY, 그 다음에 VY고, 처음에는 3m/s 이렇게.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4예요. 2초 동안에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8만큼 가야 되지.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5 위치까지 이렇게 오는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평균 속도 구할 때 3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걸 무조건 2로 나누고 시간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m라는 Y쪽의 변이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변이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X방향으로 얼마? 14 같구나. Y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그냥 2라고 써서 이렇게 써주면 되지 뭐. 그런다면 이 대각선의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결론 아닙니까? 루트 196에다가 더하기 4 하면 루트 200이니까 10루트 2m의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았고요. 다음 디귿,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Y방향으로 변이의 크기가 최대일 때 속력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Y방향으로 변이가 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X방향은 처음부터 X방향에 속력이 있었고 X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으니 점점 빨라질 겁니다. Y방향으로는 처음에 Y방향으로 갔지만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방향이기 때문에 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반대로 빨라지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약간 찌그러진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X축에서 제일 멀 때 여기를 말하는 거지. X축에서 제일 멀 때라는 얘기는 Y방향으로는 속력이 0. 대신 X방향으로만 속력이 있겠죠. 그때 그 속력을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디귿처럼 변이의 크기가 최대일 때 속력은 얼마냐라는 건 지금 그 순간에 X방향의 속도 성분을 속력이 얼마인지 그걸 우리한테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뭘 구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은 간단해. 어떻게? 지금 봐봐. Y방향으로 속력이 0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거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초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디귿은 요 아래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V의 X, 요 X를 구하면 되니까 Vx는 처음에 속력은 4야. V0 플러스. 그 다음에 A 시간은 4분의 3초. 요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죠. 4분의 16 플러스 4분의 9니까 4분의 25m/s라고 해야지 거기처럼 5m/s라고 하면 안 되죠. 디귿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역과 니은이 맞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간단했어요. 간단했지만 여러 가지 값들을 구해 나가는 계산 과정 속에서 뭐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좀 많이 연습하면서 정리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고 우리가 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은 행성이 여기에 있고 그 행성을 중심으로 P는 무슨 운동? 원운동이에요. 요건 원이에요. 원.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타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원운동하고 있고 여기 있는 B점은 근일점이네. 여기 있는 E점은 원일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행성이 이렇게 C점까지 이루는 요거는 이제 원운동의 반지름일 겁니다. 그죠? 원운동의 반지름이고 그 반지름은 2R만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에 있는 요 O점은 타원의 중심이잖아요. 타원의 중심이고 그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R. 요게 바로 이제 타원의
긴 반지름이 될 텐데 타원의 긴 반지름과 원의 반지름이 같네. 결국에는 원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 공전 주기와 타원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 공전 주기가 뭐합니까? 같죠.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행성이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은 P가 A에 있을 때와 Q가 B에 있을 때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Q가 B에 있는 건 R만큼 떨어진 곳이고 P가 A에 있는 건 2R만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력이 같다는 얘기는 위성의 질량이 서로 달라요. 얼마? 그렇지. 위성 질량은 4대 1로 P께 Q 거보다 4배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게 바로 기억이네. 기억에 그렇게 써 있죠. 그죠? 다음 니은 Q의 속력은 B에서가 E에서보다 작냐? 아니죠. 제일 빠른 곳인데 근일점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음 디귿 P가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Q가 B에서 D까지 가는데 시간보다 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노란색은 지금 이제 P를 노란색 경로를 그렸으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면적을 그려가면서 우리 이 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A부터 C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 휩쓴 면적이 바로 이만큼이야. 딱 봐도 원에 얼마? 그죠? 4분의 1 면적이 나오네요. 그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Q 거를 한번 볼게요. Q 같은 경우에는 B에서 D까지, B부터 어디까지? D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만큼의 휩쓴 면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타원의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4분의 1 조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조각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때의 시간이 이때 시간보다 당연히 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디귿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자, 이 문제 3점 배점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케플러의 법칙과 중력 법칙을 이용한 문제는 점점 갈수록 아주 다양한 자료와 또 어려운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정전기후도 현상입니다. 도체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P로 이렇게 가까이 가져갑니다. 아직 안 닿았기 때문에 A의 왼쪽은 마이너스가, A의 오른쪽은 플러스가, B의 왼쪽은 마이너스가, B의 오른쪽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대전이 되겠죠. 자, 오른쪽은요. B에다가 마이너스로 된 Q를 탁 접촉을 시킵니다. 여러분 접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B도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B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로 정전기유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면 아래에 있는 보기 푸는데 어렵지 않죠. 자, 기억. 나에서 A와 P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A 왼쪽은 마이너스, P는 플러스, 서로 전기적인 인력이 있을 것이고요. 니은 다에서 Q를 B에 접촉시켰을 때 전자는 B에서 Q로 가냐? 아니죠. B에는 전기적으로 지금 중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Q에서 B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위치를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디귿. 다에서 Q를 제거한 후 A에서 B와 가까운 쪽은 무슨 전화로? 그죠? 양전화로 유도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음전화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기억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한 개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 충분히 다 잘 맞췄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8번 갑시다. 자, 8번 줄의 실험 이것도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어요. 추를 일정한 속력으로 낙하시킵니다. 여러분 추가 일정하게 낙하하면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위치 에너지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있는 물에다가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그 열 에너지를 공급받은 물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열의 일당량 실험이고 열의 일당량식은 W는 JQ 이 공식도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추의 낙하거리를 H와 EH 했을 때 물의 온도 변화량이 T1, T2고 물이 얻은 열량이 Q1과 Q2예요. 여러분 지금 낙하거리가 EH란 얘기는 더 많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얻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관계들을 찾고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다. 자, 기억 T2가 더 크다 맞고요. 니은 Q2가 더 크다 맞고요. 디귿 열의 일당량 얼마냐? 열의 일당량을 지금처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열의 일당량 공식 W는 JQ에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W라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니까 mgH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Q는 지금 뭡니까? H는 Q1이니까 이렇게 Q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했냐면 추의 무게는 요 mg가 무게잖아요. 중력의 크기니까 여기 W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WH는 JQ1이고 우리가 진짜 얻고 싶어하는 열의 일당량은 Q1분의 WH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거기 지금 숫자 2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옳은 복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무난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고 뭐 8번까지 평이하게 쭉쭉 달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쌤이 저 9번에 별을 달아드린 이유는 쭉 그동안의 수능이나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면 이상하게도 수학적인 개념들을 물리 문제에서 묻는 그런 문제가 꽤 있더라고요. 이게 수학 문제야, 물리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도플러 효과나 렌즈식이나 뭐 포물선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계산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수학은 수학이고 물리는 물리일 것 같지만 실제로 수학을 물리에서 쓰는 언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좀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의 중심이 O야. 근데 A랑 B, A랑 C, B랑 C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A랑 B를 잇고 A랑 C를 잇고 또 B랑 C를 이으면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때 여기 있는 요 B에서 A하고 C를 딱 두 조각으로 나누는 이렇게 선을 우리 그을 수 있는데 저 선을 중선이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중선을 여기에서도 그을 수 있고 그럼 요 길이 똑같고 또 여기서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뭡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결국에 여기는 O점은 원으로 볼 때도 중심이지만 삼각형으로 볼 때도 중심이다. 특히 이렇게 무게중심인 경우에는 이쪽 한 꼭지각에서 여기 있는 꼭지점에서 중선을 만드는 여기는 지금은 D라고 써있는 이곳까지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베이스로 깔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특히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기하 같은 경우에 기하를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수능으로 이제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그 다음에 선분비 2대 1 이런 정도 알아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점 ABC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냄새가 나죠, 그죠?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부호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딱 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세 개의 점전화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다. 전하들 사이 거리는 같고 O는 원의 중심이다. O에서 전기장 세기는 E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제로다. 그리고 B하고 C를 잇는 선분의 중점 D에서 전기장 세기는 라지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디? 방향은 D에서 A쪽 이렇게 플러스 Y방향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A랑 B랑 C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전하량 크기는 같다고 했으니 여기를 Q라고 일단 써둡시다. 그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 지금 우리한테 준 정보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 D에서 그죠? A와 B와 C에 의한 전기장이 여기 있는 요 D에서 A 방향이면서 라지 2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줬냐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 O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E0라는 거야. E0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요. 지금 A, B, C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건 A는 무조건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1을 놨을 때 무조건 플러스 Y로 당겨야 되고 이쪽에 있는 B하고 C는 서로 마이너스여도 되고 플러스여도 됩니다. 왜? 전하량 크기 같죠? 떨어진 거리도 같죠? 그러면 그 둘은 항상 인력이든 또는 청력이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테니 여기 있는 D점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A에 의한 플러스 Y 방향의 전기장만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일단 A가 마이너스 Q인 걸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B하고 C는 마이너스 Q일까 아니면 플러스 Q일까 라는 걸 찾아야겠죠. 자, 그걸 찾는 방법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전기장의 크기라는 건 플러스 1쿨롱이에요. 그죠? 자, 마이너스를 합시다. 플러스를 합시다.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 밀어야 돼요. 그죠? 플러스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요거 두 개의 합성과 이거가 결합되면 우리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얼만큼의 전기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E0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렇게 B가 마이너스 Q, C가 마이너스 Q일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네. 그죠? 자,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놨습니다. 여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당길 테고, 마이너스 플러스 당길 테고, 마이너스 플러스 당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120도, 120도, 120도이니까 떨어진 거리도 같죠? 전하량 크기도 같죠? 그러면 이 전기장 색이나 이 전기장 색이는 같아요. 그죠? 그리고 셋 다 서로 120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 전기장 얼마입니까? 그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A, B, C가 전부 다 마이너스면 합성 전기장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이곳에서 전기장 세기가 E0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B, C는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밖에 될 수 없다. 플러스가 돼야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그려볼까? 플러스 밀 것이고, 그죠? 플러스 밀겠죠. 이렇게 밉니다. 그런데 그 전하량도 플러스 Q고 떨어진 거리도 같기 때문에 요 크기나 요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그 둘이 120도를 이루고 있으니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의 길이 또한 예를 들면 2원이라 쓸게요. 2원이면 여기도 2원, 여기도 2원, 셋 다 2원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요 합성된 요 녀석. 요거예요. 요거. 그죠? 자, 두 번째. A랑 여기 있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하고도 서로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겠죠. 당기는데 떨어진 거리도 아까 거랑 똑같고 전하량 크기도 같으니 여기 있는 A 전하와 여기 있는 O점에 둔 단위 양전하도 이렇게 작용하는 전기장이 얼마? 2원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2배의 2원이 E0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2원은 얼마입니까? 그죠? 하나의 2원은 2분의 E0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요게 2분의 E0, 2분의 E0 둘이 더해서 E0가 여기 있는 5점에서의 합성 전기장이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난도의 문제들은요, 이렇게 다 대놓고 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건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있는 라지 2를 이제로로 바꾸라는 거지. 몇 이제로인지 그 부분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는 마이너스 Q였고요. B, C는 둘 다 플러스 Q인 걸 찾아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정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아까 하나의 이 원이 2분의 2제로였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A하고 여기는 O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아까 우리 그렸던 것처럼 정삼각형이 있는데, O에 작용하는 A의 전기장 세기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2분의 2 제로예요. 그죠? 2분의 2 제로예요. 그리고 이 2분의 2 제로는 K, R제곱분의 Q입니다. 그죠? K 어차피 상수 처리합시다. 1로 쓸게요. 그 다음에 R은 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요게 2대 1의 등분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여기 떨어진 거리를 2라 하고 여기는 여기까지 3이라 합시다. 왜냐하면 2대 1이니까 여기를 2, 1,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2니까 그 2에 제곱한 4분의 Q를 우리가 2분의 2제로라고 쓰자는 얘기예요. 요거 관계 찾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Q가 정의되죠. 그죠? Q는 얼마? Q는 2 라지 2제로입니다. 왜 이런 정의가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라지 2제로는 문제 줬어. 여기 있는 Q는 안 줬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쓴 물리량이야. 따라서 임의대로 쓴 물리량을 문제 준 물리량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거리비 2대1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활용하고 적용해야 하는 얘기죠. 수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진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이 D점에서의 전기장의 색이 라지 2가 몇 라지 2제로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라지 2는요, 왼쪽에 있는 B와 C에 의해서는 플러스니까 B 밀고 C 밀고 하지만 떨어진 거리 같고 전하량도 같기 때문에 요건 둘은 쌤 상쇄됩니다. 남는 건 A가 당기는 요 전기장만 있어요. 그죠? 자, 이 전기장이 라지 2래요. K는 1로 씁시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 얼마죠? 3이에요. 3이니까 3, 3은 9. 그 다음 A는 Q입니다. 근데 Q가 얼마였지? 2 라지 2제로 했으니까 9분의 2 라지 2제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 꼭 한번 더 정리하시고 수능 전까지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회로 문제가 나왔군요. 전기저항을 저런 금속 막대의 길이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잴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재질이 같대. 재질이 같다는 얘기는 비저항, 로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이는 A는 L, B는 2L. 단면적은 B가 A의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A의 저항은요, 여러분, 비저항을 로라고 쓸게요. 단면적을 S라고 쓰겠습니다. 길이는 L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B의 저항은 비저항 값 똑같이 로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2배니까 ES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길이 2L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지워져서 누구랑 얘랑 그냥 똑같죠. 그죠? 어차피 이 저항이랑 같은 저항이다. 아, 이거 같구나. 그러면 너 그냥 R이라 쓰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도 R이고요. B도 R이에요. A도 R이고요. B도 R이에요. 이렇게. 그때 뭘 푸는 게 문제입니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데 몇 대 몇이냐 이거지. 자, 몇 대 몇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 지금 전압이 똑같아, V로.
그 얘기는 V는 IR에서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지만 전류의 비는 저항에 비해 반비례해요. 따라서 이쪽에서의 합성저항 구하고 이쪽에서 합성저항 구한 다음에 그거에 반비례된 값이 바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전류의 비잖아요. 그죠? 따라서 왼쪽에서 합성저항, 오른쪽에 합성저항을 구해내는 것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합성저항 구합시다. 요렇게 두 개 하면 얼마예요? 2분의 R이죠. 거기에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3R이 왼쪽 가에서의 합성저항. 자, 오른쪽에 있는 거 RR 이렇게 하면 2R이고요. 2R과 R의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할 때 암산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더하기 분의 곱하기 R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나에서의 합성저항입니다. 저항비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저항비는 9대 4예요. 저항비가 9대 4였으면 전류비는 몇 대 몇? 반비례니까 그렇지. 4대 9가 돼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답은 4대 9라고 써있는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배점 2점짜리에 그렇게 무난한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이 정도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우리가 또 수능 전에 이런 문제 만났다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회로가 아마 여러분 많이 연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회로는 쌤이 항상 강조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외워두자라고 했는데 요런 회로를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주 처음 보는 회로가 나왔을 때 그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항값이 R인 저항 두 개랑 저항값 모르는 A가 있고요.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소비 전력값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열었을 때 2P0, 닫았을 때 3P0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바로 전지의 전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회로에 걸어둔 전압은 그대로 예를 들면 V면 그냥 V가 살아남아 있는 거지. 자, 소비전력 P는 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 V가 들어있으면서 R이 있는 식이 있습니다. 바로 R분의 V제곱이에요. 이렇게. 특히 여기 있는 V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줬다라는 건 저항을 줬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물론 서로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하고 소비 전력 값이 얼마냐면 2P0 대 3P0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2대 3의 P죠. 소비 전력이. 그러면 소비 전력이 2대 3이었으면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합성 저항과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합성 저항은 몇 대 몇이 나와야 됩니까? 그죠? 3대 2가 나와야 돼요. 반비례니까. 따라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의 합성 저항 구하고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그들의 비를 3대 2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지금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과 A의 직렬 연결이 병렬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직렬인 경우에는 요거 R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고 그 둘이 병렬이니까, 그죠? 병렬 보이죠? 병렬이니까 병렬은 뭐예요? 더하기 분해. 더하면 얼마? 2R 플러스 A 분해 곱하기 R 곱하기 R 플러스 A만큼의 합성정을 갖고 있고 요게 바로 3만큼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스위치를 닫았을 때지. 자, 스위치 닫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여러분 스위치를 닫았던 열었던 상관없이 전압은 그대로 있죠? 자, 우리 전압을 V라고 합시다. 전압이 V란 얘기는 이 전지의 전위차가 V라서 이쪽을 마이너스 쪽인 이쪽을 0볼트라고 쓰면 이걸 그냥 V라 하지 말고 볼트라 할게. 그냥 V라 합시다. 자, V예요. 그럼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V만큼이다. 지금 전위차가 V만큼 난 거예요. 그죠? V
V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일까요? V예요. V. 왜? 아무것도 쓴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전위가 V예요. 여기도 V, V, V. 여기까지 얼마? V가 나옵니다. 자, 이쪽은 0이죠. 0, 0, 0, 0.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처럼 저항이 있어야 전위차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도선만 있으니 0, 0, 0, 0, 0, 0, 0, 0, 0 하다 보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여기 전위차가 얼마예요? 전위차가 0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항은 있는데 전위차가 0이에요. 그럼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항은 있으나 많아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는 0이니까 여기는 전위차가 V가 나는 거지. 위에 있는 저항 R과 아래에 있는 저항 R 두 개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게 딱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찾으려면 지금 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각각의 전위와 전위차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회로 문제를 풀 때 전위와 전위차를 이해하고 있을 때 굉장히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여러 차례 연습해 보시고 새로운 문제도 적용을 좀 해보세요. R과 R이 병렬 연결이니까 이 병렬 연결은 얼마? 2분의 R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3대 2가 나와야 돼요. 일단 지울 수 있는 거 먼저 지울까요? R 지우고 나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집니다. 2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 곱하면 2R 플러스 2A 하고 2R 플러스 A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2, 3은 6R 3A 2는 4R 2는 4A 이거 넘어가면 A 남고요. 여기에 2R 남아서 A의 저항값은 2R이구나 라는 걸 손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것들은 정리하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합성 저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회로 문제 그렇게 꼭 한 번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인데 실제 수능에서 나오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고 생각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게 하는 문제임에 불구하고 지금 우리 7월 모평에 학평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나와서 약간 좀 허망합니다. 3점 배점이긴 하지만 아주 무척 쉽게 문제를 줬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전류의 방향까지 줬기 때문에 쉬워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때 원점 O에서 A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EB0라는 값도 줬어요. 여러분 지금 A가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나오는 전류면 자기장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O에서는 이렇게 A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 B는 또 나오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면 여기서는 이 방향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A의, 요 B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A에 의한 거하고 B에 의한 거의 합성이 X축과 30도를 이룬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30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요 크기가 얼마? 2B0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크기는 2B0의 사인 30 따라서 그냥 B0인 거 알 수 있고 아래쪽은 2B0의 코사인 30이니까 루트 3 B0인 거. 그럼 뭐 이제 다 끝냈죠.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예요? 전류의 방향 나와 있고 떨어진 거리 같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K R분의 L K의 R분의 I인데 떨어진 거리 같죠. K 값 같죠. 따라서 이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결정했다? 전류가 결정했다. A가 1대, B가 루트 3. 전류는
A부터 쓰면 1대 루트 3의 크기를 갖는구나 라는 거 먼저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조건이 바뀝니다. A는 그대로 둬요. A를 그대로 뒀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B제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데, B를 아까는 여기 썼는데 그걸 이쪽으로 원점에서 2분의 루트 3 D 되는 곳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식의 반대 방향이니까 B에 의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요 B에 의한 건 B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K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요거니까 2분의 루트 3 D분의 전류 I의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몇 B제로 요거랑 합성했을 때 합성 자기장이 몇 B제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B제로인지 알려면 얘는 이미 B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요 값이 얼마 B제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왼쪽에서 그걸 건드리고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 B제로인데 K에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D예요. 전류는 IA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런데 이 값을 다음과 같이 쓰면 어떨까요? K는 어차피 상수 처리돼서 1로 쓸 수 있어요. D도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A의 전류의 세기도 1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바로 1이 나오네요. 바로 1의 값을 갖는 세기가 바로 B제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여기서 K가 1이죠. 그 다음에 D를 1로 놨을 때 2분의 루트 3만큼의 떨어진 거리를 찾을 수 있고, 이때 B의 전류는 A를 1로 놓게 되면 B는 얼마?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그죠? 2가 나오죠. 위쪽으로 여기는 B 제로가 1이야. 그럼 요건 1이야. 얘는 2야. 그러면 2는 그냥 1과 2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B 제로가 1이면 2는 얼마예요? 2B 제로잖아요. 2B 제로.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이 크기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Y쪽으로 2B 제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합성하면 얼마입니까? 아랫방향으로 B 제로 나오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만의 아마 풀이가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었으니까 합성 자기장의 색이 B제로. 지금은 방향을 묻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2번을 답으로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2번도 무난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3번 변압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변압기를 종류를 A하고 B하고 두 가지를 줬어요. A는 가문수비가 1대2고 B는 가문수비가 1대3이기 때문에 A 거 따로 B 거 따로 구해서 그들의 관계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준 거 1차 코일에 전압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서 A는 공급되는 전력이 P, B는 3P, 또 A에서의 저항값은 4R, B는 몰라요. 그럼 이게 몇 R인지 우리 또 구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A랑 B랑 가문수의 B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풀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문수의 B, 라지 N은요, 1차 코일, 2차 코일 순서대로 쓰면 1대2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전압이 1차 코일은 V라고 줬어요. 그죠? 가문수의 B가 곧 전압의 B이기 때문에 1차 코일이 V면 2차 코일은 얼마? 2V가 나오는 거 우리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력이 여기도 P, 여기도 P라고 써놨네? 그 다음에 저항은 이쪽이 4R이네? 그래서 이렇게 1차 코일과 2차 코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V가 있고 R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V는 I, 뭐 2차 코일이니까 I2라 쓸게요. IR 이렇게 써줄 수 있고, I2는 얼마? 2R분의 V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전력은 일정한데 전압의 B가 1대2면 전류의 B는 얼마? 2대1이 나와야 돼. 2대1. 전류의 B는 2대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1이에요. 1. 그죠? 그러면 거기에
2를 곱해주면 R분의 V만큼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일 것이고 그 다음에 2R분의 V만큼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1 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2분의 I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B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P 같은 경우에는 P는 VI1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항 R은 I1분의 V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요건 1대2 준 거하고 두 가지 전력과 저항값 준 걸로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B에서. 그죠? 있는 대로 다 한번 써볼게요. 또. 자, 가문수의 비가 1대3이 된다. 근데 지금 전압이 여기서는 똑같이 1차 코일은 V였으니까 여기는 얼마? 3V가 될 것이고 전력이 나왔네. 전력은 여기도 3P, 여기도 3P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1차 코일에서 3P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3P, P는 V, 그 다음에 I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P는 VI1이죠? P에다가 3배 했어요. 근데 V는 똑같이 V야. 그래 얘는 3I1이라서 변압기 B에 흐르는 전류를 왼쪽에 있는 A의 전류 I1과 A에 있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과 전혀 다른 변압기 B에 이렇게 전류의 비를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들을 다 적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B 것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압비가 1대3이야. 그럼 전류비는 3대1이어야죠. 3대1이니까 여기가 3I1이면 여기는 그냥 I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항값 RB를 구해주게 되면 저항은 뭐 전류분의 그다음에 전압이니까 3V라고 해주면 되고 요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I1분의 V가 R이었으니까 I1분의 V 앞에 3이 붙어 있네요. 3R이라서 IB가 3R이구나 라는 것까지 다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좀 복잡할 뿐이죠. 자, 기억합시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3배냐. 그죠? B에서가 A에서의 3배다. 1차 코일 기억 맞았고요. 니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B에서가 A에서가 B에서의 1.5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는 2V, 여기는 3V, 이쪽 B가 A보다 1.5배 크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RB는 3R이냐. 맞죠? 기억과 디귿 맞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량들 써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기호를 쓰게 되는 문자로 정리하는 그런 물리량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거침없이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가는요. A하고 B, 축전기 A, B에 전압을 일정한 전원에 연결해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극판의 면적은 A, B가 똑같대요. 그리고 극판사의 간격은 A가 B보다 2배 넓고 유전율이 여기는 2입실론0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입실론 0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보면 일단 A의 전기용량 구할 수 있어야죠. 전기용량이 유전율 2입실론 0분의 0에 판사의 간격을 ED, 여기를 ED라 하고 여기를 D라 하면 되겠지. 그러면 ED 분의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거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0, 그 다음에 간격 D, 면적 S. 여러분 지금 하면 위에 있는 A도 2하고 나눠주잖아요. 남는 게 요거 남고 여기도 요게 남으니 둘은 같아요. 그죠? 같아서 A 거 전기용량 C라고 쓰면 B 것도 C가 되는구나. 전압을 V라 할 때 여기에도 V가 걸리고 여기도 V가 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 전하량이
Q만큼이 충전되고, Q를 먼저 쓸까요? Q만큼이 충전될 것이고, 여기도 똑같이 Q만큼이 충전될 것이다. 왜? 전압도 같죠? 전기 용량도 같죠. 그때 전압이 이제 V만큼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V는 뭐예요? C분의 Q죠. C분의 Q. C분의 Q 이만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값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배웠던 물리량들을 적용하면 되고 그들의 관계까지 딱 적어놓고 나면 옆에 있는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저 왼쪽에 써 있는 물리량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때 완전히 충전했는데 여기서 스위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스위치를 열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전하량입니다. 조심할 건 지금 왼쪽에서는 위에도 전하가 얼만큼? Q만큼 저장돼 있고 아래도 전하가 Q만큼인데 병렬 연결이야. 그 얘기는 전체 전하가 얼마야? 그지? EQ만큼이죠. 그 EQ를 여기서도 얘네 둘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A는 그대로 있지만 B는 쫙 벌려요. 전기용량이 변합니다. 전기용량이 변하면 변한 만큼 이 Q를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거 A는 변화시키지 않았으니까 C 그대로야. 그죠? 얘는 간격을 2배 벌렸네. 따라서 2분의 C가 됩니다. 이렇게. Q는 CV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는 스위치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전압과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병렬 연결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V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가 똑같아야 돼요. V가 똑같다는 얘기는 Q는 C 값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C가 몇 대 몇? 2대 1이거든요. 2대 1이잖아. 그 2대 1만큼을 EQ로 배분하는 거야. 자, 보세요. A 같은 경우에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EQ만큼의 전하를 전체 3 중에 이만큼 가져가면 되고 그게 바로 3분의 4Q예요. 여기에 3분의 4Q만큼이 충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계산할 필요 없죠. 원래는 EQ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랑 더한 것이 EQ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얼마? 3분의 EQ구나 라는 거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압은 어차피 A랑 B랑 똑같을 거야. 그 새로운 전압을 V'이라 쓴다면 그 전압은 전기용량분의 Q거든요. 전기용량은 여기 있는 건 C 그대로야. C 그대로야. Q가 변했네. 3분의 4Q로 따라서 3C분의 4Q가 되고 여기 있는 거 3분의 4V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하량과 걸린 전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놓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가와 나에서의 물리량들끼리의 변화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그걸 또 보기로 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억. 가에서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A랑 B랑 같냐? 그죠? A랑 B랑 같은 거 일단 먼저 찾았고요. 다음 뒤는 A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가랑 나랑 같냐? 아니지. A는 V에 걸렸고 나에서는 3분의 4V에 걸렸고. 그죠? 달라졌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B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 B에 저장되는 전기에너지.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냐라고 얘기했는데 전기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또 3가지잖아요. 그 3개 중에 뭐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20분의 Q 제곱 중에 선생님은 Q하고 V를 이용한 U는 2분의 1 QV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B는요, Q랑 V니까 이렇게 전기에너지 얻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U 프라임을 쓸게요. 이렇게 프라임을 쓰면 2분의 1에다가 자, 여기 있는 거 Q 얼마입니까? 요거예요. B에는 3분의 2Q. 그지? 그 다음 전압은 이거예요. 3분의 4V. 이렇게. 그럼 요거 2하고 2하고 없어지고요. 남는 거 9분의 4QV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은 모가 모의 나에서 가에서의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 9분의 4 나누기 2분의 1 해주면 되고 요거 해주면 9분의 8 만큼이 나와서 거기 있는 9분의 8배이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렵진 않지만 또 한 번의 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들의 관계까지 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실수하지 않게 잘 정리하면 되고요. 기억과 디귿 맞는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14번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전자유도 문제고요. 패러데이 법칙이나 렌즈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자기장은요. 수직으로 그 평면에 수직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P도선 ED와 D의 직사각형 도선을 여기다 딱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이제 핵심이죠.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요 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자기장이 변해요.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 변화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근데 1번, 2번 서로 달라요. 그 다음 지금 보면 문제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볼까요? 1번. 1번은 여기 있는 0초일 때부터 ET0일 때까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지? 들어간다는 얘기네. 들어가는데 점점점 세기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서 1번 영역에서 자기장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약해지면 이쪽에 있는 요만큼 1번 영역에 걸쳐 있는 이 도선은 야, 왜 약해져? 내가 도와줄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기전이 생기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어디? 여기는 이만큼은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여기는 2번 영역. 2번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플러스야. 나와요.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나오는데 B0에서 0까지. 그러니까 1번 영역이 줄어드는 거랑 2번 영역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비율이 변화율이 똑같지. 근데 지금 얘는 저쪽에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오른손 엄지로 도와줘야죠. 감소하면 도와주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디? 이쪽에 있는 이만큼은요. 자, 그런데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델타 BS까지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감겨 있는 회로는 한 번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요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이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면적이 결정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얘는 감소해요. 얘도 감소해요. 그냥 요 변화를 갖단 말이야. 결국에는 유도 기전력을 결정하는 건 여기 있는 요 면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면적 얼마? 2D 제곱. 이쪽에 있는 이 면적 얼마? 4D 제곱. 2배예요. 그죠? 2배가 크기 때문에 이쪽 빨간색으로 써인 표시한 이쪽의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더 크다. 결국에는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만났지만 빨간색의 전류가 더 세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전류가?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점점점 줄어들었고 여기는 점점점 세지고 있지만 점점 전류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죠? 자기장이 증가하지만 이번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방향으로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점 자기장이 세집니다. 마이너스란 얘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2번 영역에 있는 이 도선에서는 엄지가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해서 이 방향. 결국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ET0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2번 영역도 감소하다가 증가했지만 방향이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계속 왼쪽에 있는 이 도선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도선에서는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고 그때 세기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이 도선이 더 세기 때문에 처음부터 4T0 또 그 이상을 지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나 3T0일 때나
똑같아야죠. 그죠? 거기 반대를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P를 통과하는 자기 선소의 크기는 t 콜 t0일 때와 t 콜 3t0일 때 같냐라고 했는데 그래요. 자기 선소의 크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디귿 t 이퀄 2t0 여기에요. 2t0일 때 P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0이냐라고 했는데 이 값은 자기장이 0인 곳이긴 하지만 변화율이 있는 곳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1번의 기울기 일정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의 기울기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도 기전력이 0이라고 안 됩니다. 2번에 의한 유도 기전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흐르기 때문이죠. 맞는 건 그래서 니은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시고 연습한 다음에 항상 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지 눈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 명심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죠.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 곳에서의 위치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할 뿐 그렇게 문제가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 EH인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놓게 되면 위치 에너지밖에 없겠네. 여기는 그 위치 에너지가 곧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mgH니까 mgH가 EH네. 그냥 써버리죠. EMGH라고 쓸 수 있죠. 이것이 위치 에너지이면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자, 내려와요.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 Q에 오게 되면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뀝니다.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지만 그 운동 에너지가 저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EMGH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1번 수평면을 지날 때 같은 방향,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힘을 일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이렇게 Q만큼 올라왔어요. 자, Q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P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EMGH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 그지? 4mgh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높이가 h만큼인 곳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얼마? 그지? mgh죠. 따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얼마? 5mgh가 여기 있는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EMGH. 여기 있는 Q에서의 에너지는 5mgh. 차이가 나죠. 그죠? 얼만큼? 플러스 3mgh만큼이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구나. 그때 힘을 F1이라고 문제 줬죠. 그죠? 길이 몰라요? L이라 쓴다면 그때 받은 힘은 바로 그때 힘이 해준 일은 3mgh구나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쪽으로 가죠. 여기서도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H를 지나 3H인 곳에 가서 이제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지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없고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그 위치 에너지가 곧 이곳에서 역학적 에너지고 3mgh니까 아까 있던 5mgh에서 3mgh가 됐으니까 얼마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2mgh만큼이 없어졌죠. 그죠?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 힘 F2라고 한다면 F2의 길이 같다 했으니까 여기도 L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거 EMGH라고 쓸 수 있죠. 여러분, 이때 요 힘이 해준 일은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줄 수 있죠. 지금 우리한테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F1과 F2의 B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요거 이식하고 통째로 이식하고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3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간단하게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트랜지스터가 나왔습니다.
화살표를 딱 보니 여기 N, P, N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원장치가 있고 여기에 스위치를 열렸을 때 LED 꺼지고 스위치를 닫으면 켜지고, 그죠? 여기 보면 지금 화살표가 있는 이쪽이 2m고 여기 베이스, 여기 컬렉터잖아요. 트랜스 종류는 MPN형이고 베이스와 2m 사이에서는 순방향 연결. N형이니까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 구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컬렉터에서의 전류가 베이스에서의 100배랍니다. 여러분 전류 증폭률이죠. 전류 증폭률 베타는 IB, IC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A, B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걸로 바꿔주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IA야.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IB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얼마? 100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기억. 트랜지스터는 NPN형이냐?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IB는 100IA다. 라는 것까지 맞아서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그림만, 기호만 확인해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지금 그림처럼 2m 공통회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저런 부분으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수능에서도 저걸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2m 베이스, 2m 공통회로 베이스 공통회로 구별해 가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이중슬릿 간격 D인 슬릿을 지나섰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간선문이 생겼고 P점은 중심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밝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밝은 문이니까 경로차 얼마? 2람다라는 거 뭐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죠. 기억,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맞는 말이죠. 밝은 문이니까. 니은 P까지의 경로차 2람다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기억과 니은 간단하게 쉽게 구해낼 수 있고요. 디귿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디귿. 이중 슬릿의 슬릿 간격만 바꿔요. 얼마로? 4분의 3D로 바꾼답니다. 여러분, 람다는요, L분의 D 델타 X인데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둔 채 여기에 있는 D를 4분의 3배만큼 한대요. 그러면 델타 X가 변하겠죠. 얼마? 3분의 4만큼 커지게 됩니다. 3분의 4는 1보다 크니까 여기에 있는 무늬가 쫙 벌어진다는 얘기야. 벌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어쨌든 1점 몇 배 정도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여기에 있는 이 P에는 어두운 무늬가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위해서 선생님이 새롭게 그림을 하나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자, 뭐냐면 저런 거 나올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둘, 셋, 넷, 5개 정도 그리면 되겠네. 하나,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거의 간격을 등간격으로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가 지금 센터, 바로 중심 O예요, O. 그리고 지금 P는요, 어두운 무늬를 지났다가 밝은 무늬를 가고 어두운 무늬 지났다 밝은 무늬 가는 여기가 바로 P야. 두 번째 밝은 무늬. 그러니까 여긴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가 밝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3분의 4배만큼 얘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3분의 4배만큼 늘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좌표를 좀 적어주는 게 좋아요. 원래는 적을 때 여기를 1, 2, 3, 4 해주면 좋지만 지금은 분수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1, 2, 3, 4로 쓰는 것보다 3의 배수인 3, 6, 9, 10이라고 임의대로 내가 그냥 적는 거야. 내가 적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3의 위치는 어두운 요 부분은 3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3의 위치에 있던 어두운 부분이 얼마? 3분의 4배만큼 증가해서
4위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이 여기 있으니까 4는 뭐 한 이쯤 있겠네?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4야. 1로 온다는 얘기야. 누가? 어두운 무늬가. 두 번째, 요거 밝은 무늬네? 이 밝은 무늬는 원래는 6의 위치에 있었어. 그런데 그 6의 위치에 있던 밝은 무늬가 3분의 4배만큼 늘어나려면 8로 가면 돼. 8. 8은 어디냐면 여기 6하고 9니까 이 정도쯤 오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여기는 요 밝은 무늬가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두 번째 어두운 무늬는 원래 9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게 3분의 4배만큼 늘어나야 돼. 그러려면 얘가 어디가 있으면 돼? 12자리에 오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밝은 무늬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쓸게요. 자, 처음에 밝은 무늬는 여기 있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무늬가 3분의 4배만큼 늘어나면서 처음에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여기에 와 있게 되고 두 번째 밝은 무늬는 여기에 와 있게 되고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바로 P점이 있는 이곳이에요. 3분의 4배만큼 원래 있던 무늬가 쫙 늘어나게 되면 그 P점에는 누가 와? 어두운 무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치를 선정하겠는가라는 걸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번만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죠? 하지만 개념이 딱 잡혀있는 친구라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숫자들의 싸움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떤 무늬가 오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번 됐고요. 이제 19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19번 역학적 평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 그림은요.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회전축이 P가 있는데 P에 연결된 막대예요. 그 막대의 길이가 L이네. 이렇게 실로 연결해서 도르래로 실을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딱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막대 위에 A라는 물체를 얹었어요. 그래서 P에서 이렇게 X만큼 쭉 가져간 이 순간까지 평형을 유지한다 합니다. 그럼 그때 그 X는 몇 L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그림 바로 위에 P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연직방향성분, 연직방향성분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배 크다라고 했고요. 질량은 A가 막대의 2배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문제가 100점 3점짜리 문제로 나왔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뭘 줬냐면 여기 있는 요 P에서의 연직 성분이 이때 힘보다 이때 힘이 2배 더 크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뭐 널 F라고 할까? 그럼 너는 EF라고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막대 질량이 나와 있지 않네요. 막대 질량은 그래요. 없어요. 없으니까 막대 질량을 M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도 M이 될 것이고 A는 막대 질량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M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mg 있겠네. 여기는 mg 하나에다가 emg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실이 이렇게 힘을 작용하면 연직방향 성분하고 수평방향 성분이 있는데 이 수평방향은 의미 없죠. 그죠? 왜냐하면 토크를 만들려면 연직방향 성분만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알려준 F와 EF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곳을 회전축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는 순간 여기에 작용하는 실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없고요. 그죠? 남아있는 힘은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그 두 개가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을,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만들잖아요.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L, 여기 2분의 L, 그걸 가지고 돌림 평형식을 쓰면 되죠. 자, FL은 2분의 1 mgl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식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여기도
여기를 회전축으로 만들었으니 다른 것들 필요 없고 일단 여기까지 얼마? L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L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필요하네. 요거는 L-X. 두 개는 시계 반대 방향. 요거는 시계 방향 토크. 따라서 시계 방향 토크 EFL 먼저 써주고는 요거 2분의 1 MGL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EMG의 L-X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식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 FL이 2분의 1 MGL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MGL을 집어넣으면 되고 2 없어지니까 MGL이 될 것이고 그죠? 요거 넘어가면 전체 계산이 돼서 2분의 1 MGL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럼 요거 풀어주면 2분의 1 2MGL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GX가 남고 MG 다 지워지고 요거 넘기면 2분의 3L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3L이고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결국 우리 X를 찾을 때 얼마? 4분의 3L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제 이쪽을 회전축 잡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만 확인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하나는 포물선 운동하고 하나는 빗면을 따라서 등가스도 직선 운동하는 두 물체의 운동인데 적절하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포물선과 관련된 물체의 운동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문제 볼게요. A를 45도의 각으로 던지는 순간 B를 놨어요. 가만히 놨으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B가 이만큼 높이가 원래 2H였는데 H만큼 내려오는 순간에 A랑 꽝 충돌. 따라서 A의 운동시간과 B의 운동시간이 같죠. 사실은 이것만 먼저 놓고 풀면 일단 절반은 끝났죠. 시간이 같다라는 정보는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 A 같은 경우에 지금 던졌는데 얼마로 던졌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얼마를 던졌는지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임의대로 문제를 써주면 되죠. V0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 V0 여기도 2분의 루트 2 V0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 받은 해설지의 풀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고 여기를 V 여기를 V 여기가 루트 2V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래 처음 속도를 V0라고 놓고 얘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쓰지 말고 어차피 D를 구하려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필요하죠. 또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연집 방향 속도는 필요해요. 근데 굳이 2분의 루트 2V, 2분의 루트 2V를 쓸 필요 없이 VV 쓴 다음에 이걸 루트 2V로만 만들어주면 좀 더 계산이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하나 만드는 거 하고. 자, 또 하나. 지금 여기가 30도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직각. 그러면 여기는 2H고 요 H니까 여기 얼마야? 여기 H죠. 요게 30도고. 그럼 얘 얼마입니까? 그치? B가 내려간 거리가 2H구나. 물론 이때 가속도는 얼마로? 2분의 G를 넣어야 돼요. 빗면을 내려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연습으로만 여러분 좀 참고해 두도록 하고요. A부터 한번 운동을 분석합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서 연직 위로 H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2번 식을 써서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식 먼저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걸 1번 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의 운동 봅시다. B의 운동은 2H를 2분의 G로 등가스도 직선 운동 한 거랑 똑같으니까 S는 처음 속력은 0이고요. 2분의 1 A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걸 우리 2번식으로 씁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 여기 보면 2분의 1 GT제곱 있으니까 양쪽에 2씩 곱해서 여기를 4로 만들고 여기는 하나 없애주면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4H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H가 넘어가서 VT가 얼마? 5H가 되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하나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시간 T는 만약에 필요하면 V분의 5H 쓰면 되죠. 왜냐하면 이 D를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고, 여기 있는 요 T를 이렇게 놓은 것을 어디에? 아까 우리 풀었던 2번식. 2번식은 지금 우리가 좀 손을 봐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4H는 그다음에 2분의 G에다가 V제곱 525의 H제곱, 이쪽에 H 하나 없애고 여기도 H 하나 없애면 H로 정리할 수 있죠. H로 정리하면 얼마? 25G분의 8V제곱이라 H와 VG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수는 H,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은 V와의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하나씩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A에서의 요 D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D 같은 경우에는 V의 속력으로 시간 T만큼을 간 것이니까 D는 VT잖아요. 그죠? 그리고 T가 얼마? T가 요거 V분의 5H. 우리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V가 지워지네요. 바로 D가 5H가 나오는 3번과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씩 단서를 찾아 나가면 되죠. 자, 이제 남아있는 단서가 바로 운동에너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P에서의 운동에너지를 라지 2라고 썼네. 그럼 여기서 운동에너지 얼마? 2분의 1. 라지 2는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질량 m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2v 제곱이니까 얼마? 2 지워져서 mv 제곱이고, mv 제곱이 바로 문제에서의 주어진 라지입니다. 또 R에 도달하는 순간에 B의 운동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B의 운동에너지는 뭐예요? 그지? 운동에너지는 감소한 위치에너지 양만큼 운동에너지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감소한 위치에너지, 지금 문제 구하라고 한 것은 여기서의 B의 운동에너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감소한 위치에너지니까 여기서 질량이 A의 5배라 했으니까 5m이 될 것이고, G에 여기는 H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H를 기껏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5mg 곱하기 25g분의 8v 제곱이 되고, 요거는 계산하면 이렇게 지워져서 5g 5분의 8 되고 mv 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mv 제곱이 뭡니까? 라지 2였으니까 5분의 8 라지라는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간단하게 골라낼 수 있죠.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먼저 시간부터 건드리고 가야죠. 시간을 건드리고 가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물리량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보면 일단 처음 속력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받은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V0로 써도 되지만 쌤은 좀 다른 방법으로 VV에 루트 2V를 한번 적용해 본 건데, 여러분 풀이가 그 해설에 있는 풀이랑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저런 식을 쓸 때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구나. 각각의 물량들을 문자로 정리하는 과정까지도 잘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제는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래도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좀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실수가 많았을 텐데, 그런 실수를 극복하면서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9월 모평과 수능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9월 모평 잘 준비하시고요. 9월 모평 해설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